네, 안녕하세요. 25기 프로그래밍 파트 김수종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기획자가 대략적으로 따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요구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코드 속에서 핵심만을 간추려서 몇 개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펜스 장르의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디펜스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유닛을 소환해서 상대편 기지를 파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스템 설명상 메인 화면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스테이지 시작 버튼과 제 네 가지의 메인 버튼이 있는데, 그래서 상점 강화 정비, 그 다음 설정에 대해서 버튼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정비에서 유닛을 선택해서 이제 스테이지로 가져가야 돼서, 이제 기획자 정확히는 제가 건의를 했지만, 인벤토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10칸짜리는 흔히 생각하는 인벤토리고, 아래쪽에 8칸짜리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로 가져갈 유닛의 슬롯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략 30칸의 인벤토리를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그에 필요한 기능들을 짧게나마 적어 놓았습니다. 뭐 스왑이라든지 드래그라든지 아니면 버튼에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화도 만들었고요. 대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닛을 강화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팝업 창을 출력시켜주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같은 경우에도 인벤토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구입하는 상점 부분과 판매하는 인벤토리 부분을 구현을 했고, 대화 UI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현승 씨가 발표하게 될 이제 스테이지 부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보셨다가 넘어가도록 하죠. 네. 위에 넥서스 체력과 아래 슬롯을 클릭하게 되면 유닛이 소환되고 그 유닛은 상대편 넥서스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라인이 보이는데,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경로 선택 버튼을 통해서 이제 탑 라인과 바텀 라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환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템도 있었지만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구현을 못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 위치를 켜드리는 게 낫겠네요. 코드를 보려면 이제 저희 코드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코드 리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코드 리뷰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의 역할은 이제 메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되는 건 이제 인벤토리와 이제 UI들이 되겠는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 매니저를 통해서 전부 다 때려 박았습니다. 네. 오브젝트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전부 다 때려 박고 그 오브젝트를 함수 하나에다가 온오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t active가 남발하는 코드가 완성이 되었죠. 그에 따라서 상점을 누르게 되면 상점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et active로 구현을 해 놨습니다. 이제 set active에 보이는 요 상점 이 인벤토리를 어떻게 구현했냐면요. 일단 싱글턴을 사용해서 인벤토리라는 게 단 하나만 존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단 하나만 존재하게 설계를 했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발생하긴 했는데요. 그거는 또 뒤에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벤토리가 단 하나의 객체만 존재해서 그에 따라서 상점이나 인벤토리 혹은 강화창에서 같은 객체를 돌려쓰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 인벤토리 객체가 열리고요. 저쪽에서도 이 인벤토리 객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상점에서 필요한 좌표값과 인벤토리 창에서 필요한 좌표값이 달라지므로 그거를 구분하는 변수들과 또한 사이즈도 살짝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구분하는 변수들을 넣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추가했고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에 따라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점을 누르게 되면 상점에 따른 오브젝트의 좌표를 전부 다 바꿔주게 됩니다. 정비창에서는 예를 들어서 0,0에 있었다면 상점에서는 100,100으로 전부 다 바꿔주게 됩니다. 문제를 야기하는 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인벤토리를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 부분은 강화 또한 싱글턴을 사용해서 객체를 단 하나만 생성을 시켜놨고요. 강화를 실행하게 되면 강화 수치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란 곳으로 진행을 해서 판별하는 코드를 넣어 주었고 그 판별하는 코드에 따라서 이제 강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창의 경우에서는 그냥 상호 수합이 될 수 있게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을 해 놓고 이거는 강화창에서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유닛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해당 유닛의 정보나 이제 이런 코드를 짰는데 좀 if문이 많게 되었네요. 네. 조금 코드가 혼잡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다음에 요 부분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에 있었던 요 네 가지 버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 봤는데 일단 해당 패턴은 스트래티지 패턴을 사용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에다가 행동을 그냥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 지정해 주는 방식이 if else 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점 버튼이면 상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상점의 기능을 이제 객체 생성과 동시에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짜게 됨으로써 또 버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lse if가 증가하는 단점이 또 생기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는 고민을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닛을 생성하는데 유닛의 경우에는 변수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과 다양성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 변수만 갖고 있고 그거를 유닛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유닛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방식으로 1번부터 뭐 12번까지 유닛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짰는데 여기서 PPT를 켜보면 이제 아까 인벤토리를 싱글턴으로 짰다고 했는데요. 객체가 단 하나이게 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 객체를 하나를 돌려 쓰다 보니까 상점과 정비창을 이용할 때 좌표값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인벤토리라는 객체는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좌표값은 두 개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함수를 따로 짰어야 됐고, 그로 통해서 이제 인벤토리를 이용하는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좌표를 바꿔주는 코드 또한 그에 맞춰서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UI를 다룰 때도 좀 문제점이 생겼어요. 상점을 이용할 때 그래픽하고 정비창을 이용할 때 그래픽이 하나의 상위 오브젝트에서 묶이질 않게 되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온오프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게 불편함이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코드가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도 있고, 알아보기 힘들다는 경향도 있는 점도 있네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메인 UI에서 config UI랑 인벤토리 UI가 서로 다른 상위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켜져 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따로 하나의 함수로 묶으려다 보니까 좀 힘든 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벤토리를 하나로 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상점 탭이면 상점 탭, 뭐 컨피그 탭이면 컨피그 탭, 모든 오브젝트를 UI 매니저에다가 때려 바꿔서 이제 하나하나 온오프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벤토리의 객체를 싱글턴이 아니라 슬롯을 스탯 정적 변수로 선언을 해서 객체 개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 객체들은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게 되는 방향으로 코드를 짰어야 됐지 않나 싶네요. 그때 생각하기에는 객체는 한 3개보다, 그러니까 n개보다는 객체 하나로 해서 코드를 좀 더 늘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객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한 줄이라도 더 집어넣는 쪽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객체를 늘리더라도 코드 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게 좀 더 객체 지향에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쪽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UI 쪽에서 나타난 문제가 인벤토리를 하나를 두다 보니까 인벤토리에서 좌표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UI에 좌표값을 정해주는 걸 UI 매니저에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인벤토리에서 해준 걸 UI 매니저에서 위임받아 써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어느 쪽이 좋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유닛의 문제점인데요. 유닛의 같은 경우 일단 왼쪽에 보이는 게 현재 지금 제가 짜놓은 유닛의 방식입니다. 다양성을 사용하지 않고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그냥 유닛이라는 데이터를 유닛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고 스타트 함수에서 그냥 유닛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주어서 보관을 하는 형태로 짰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UI 유닛의 형태를 1, 2, 3, 4의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를 짜 넣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현승 씨의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서. 일단 김수종 씨 발표를 끝났으니까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일단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김수종 씨도 지금 아마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벤토리 관련된 건데 네. 인벤토리를 굳이 싱글턴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인벤토리를 싱글턴으로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일단 관념적인 생각인데요. 인벤토리는 하나여야 된다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한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객체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게 싱글턴이란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쓰기 쉽고 구현하기도 쉽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싱글턴이 되게 남용이 될 수 있는데 지양해야 합니다. 그 쓰기 네, 전에 그 싱글턴을 정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유닛에 네, 대한 유닛 그 소스 파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거 네, 그 제가 저 코드를 봤는데 구조체처럼 되어 있다고 하고 저 소스 파일 혹시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어, 구조체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예, 함수가 거의 없으니까. 네이밍이 살짝 헷갈렸었던 게 제가 저 유닛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봤는데 아 저기에 뭐 유닛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약간 그런 로직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파트 없었어요. 함수를 선언을 해놓고 거기다가 코드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네, 이런 것들은 살짝 좋지 않은 코드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리고 이제 구조체처럼 선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밍을 보면 유닛이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저기에 되게 그 핵심적인 그런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닛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유닛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음, 헷갈리지 않게 네이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게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뭐 전부 UI에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는데 예. 인게임에 관련된 건 현승이 쪽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제작을 네, 해서, 저도 이제 이런 그 컨텐츠를 지금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인게임 위주로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피드백 이 네, 정도로 마치고 현승이의 저 발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발표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봅시다. 네, 그, 뭐, 코드에 대해서는 수정 씨가 너무 잘 말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한 컨텐츠보다는 저는 이제 코드 내용을 최대 빼고, 이제 저는 기획자에게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지에 대한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제가 만들어 봤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고칠 수 있는 점이 말, 고칠 수 있는 점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 게임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기획자에게는 이제 LOL 워즈라는 게임을 벤치마킹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기능을 본 다음에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은 제가 분야했던 부분은 이제 그 유닛들을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이제 뭐 체력, 넥서스라고 말 건데 이 넥서스의 체력 그리고 뭐 인구수와 이제 뭐 이걸 테크트라 하는데 이게 연구된 정도, 뭐 그다음에 이제 싸울 유닛들, 그다음에 이렇게 라인,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선택하는 이런 걸 구현을 하도록 이제 전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임이 인게임 게임이 이래요. 뭐 여기 보시면 뭐 라인이라던가 라인 선택 버튼, 뭐 유닛 생성 버튼, 뭐 자원, 뭐 넥서스 체력 같은 거 표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목차는 첫 번째로는 제가 기획자한테 AI 제작에 대한 걸 들어서 이제 AI 제작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생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기획자에게 이제 AI 관련 문서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여러 복잡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플레이어가 하는 기능과 유사하게 플레이어의 역할과 유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받았어요. 혹시 이런 기획서 받으면 어느 방법으로 만들지 말해볼 사람 있나요? 아, 약간 참여형 세미나. 네, 참여,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좀 보자면 일단 지금 문서만 봐서는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 네, 아, 사실 이런 구조 같은 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발표 끝나고 제 생각을 그림판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약간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좀 더 그려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요? 뭐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제가 만든 걸 아,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넥서스가 이제 플레이어가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똑같이 코드를 중복해서 짰어요, 저는. 보시면 이렇게 넥서스가 자원을 갖고 또 저 AI 또한 자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플레이어와 적의 코드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플레이어는 그 유닛을 생성시킬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적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스 코드로 그래서 하드코딩으로 숫자를 넣어줬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넥서스라는 저, 저 객체가 다 저 DB에서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친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 에너미 유닛 데이터나 혹은 유닛 데이터베이스나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하드 코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부분을 이렇게 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의 이동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이제 두 개의 라인이 존재했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동, 상하에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우측처럼 뭐 서로 크로스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어, 내부 메시라고 이제 UET에서 지원하는 AI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길을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저는 이 기능을 써서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해놓고 이제 거기 출발지 위에 유닛을 형성시키면 도착지까지 알아서 가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짰습니다.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캐릭터 생성 부분에는 기획자가 뭐 라인을 선택해주고 유닛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유닛이 생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스테이지 매니저가 아니다. 게임 매니저가 여기 적 데이터베이스와 플레이어 유닛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위에 보시면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 버튼이 각각 이 버튼에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유닛 DB에서 버튼에 넣어주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저는 오브젝트 풀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한두 개 아니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다 그 프리팹들을 미리 생성시켜 준 다음에 그 생성시킨 데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전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유닛들이 생성되면 이제 적으로 이동을 하고 사거리 내에 접촉을 하면 이동 중단하고 공격을 하도록 그리고 각 유닛이 이렇게 유닛이 여러 명 있었을 때 제일 가까운 적을 공격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동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 유닛마다 그 공격 사정거리를 설정해서 이제 거기에 유저 시퀀스라고 이제 공격 대상의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캐릭터와 그 대상의 거리가 제일 짧은 애를 계산해서 이제 그 애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네, 전체 로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랑 비슷하게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이호진님의 이제 그 코드를 보고 그리고 이호진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다면 구조를 어떻게 짰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킬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메모장을 켜주고 여기다가 이제 뭘 적을 거냐면 저는 이 게임을 보고 이제 전쟁 시대 같은 그런 플래시 게임을 떠올렸는데 실제로 김민범 씨도 이제 그런 게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류의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넥서스가 필요하겠고요. 뭐 각종 유닛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버튼 같은 객체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애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게임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 게임 매니저가 이렇게 있고 한글로 쓰자. 한글로 써야 글자가 안 잘려. 게임 매니저가 이렇게 있고 얘는 두 개를 가져요. 뭐랑 뭘 가지냐? 유저 넥서스 정보를 가지고요. 얘는 적 넥서스 정보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임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현승이가 한 그 발표에서 만든 그 게임을 만들려면은 뭐 일단은 넥서스에서 유닛이 생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넥서스에다가 유닛 생성을 시키는 함수를 넣을 거예요. 유닛 생성.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넥서스에서 유닛을 관리를 시킬 거예요. 이거는 뭐 유닛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따로 뭐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저는 이렇게 할 거다. 이거는 뭐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 스타일마다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유닛 생성이랑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넥서스의 기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현승이랑 김수종 씨가 이 넥서스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넥서스에 이거 어떤 기능 들어갑니까? 자원 아 같은 자원 그치 거를, 자원 네, 관리 자원에 뭐가 있니? 그거, 골드랑 네, 여기서는 만화랑 인구수랑 그 다음에 아, 연구 진도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인구수 그리고 레벨? 레벨이라고 그 테크 레벨? 음, 어, 테크 레벨 골드 아 빼주세요. 골드 넣고 만화랑 인구수랑 최대 인구수랑 그쵸. 테크 레벨이 있고 저기,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반으로 갈라서 여기서 이제 각종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만화, 뭐 최대 인구 이런 것들 있고 테크 레벨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도 그러니까 지금 얘랑 겹친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상위 클래스 넥서스로 묶는 거야? 그렇지. 음, 아씨,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나? 자,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다시 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슉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넥서스 한 다음에 얘를 넥서스의 상속을 받는 아군 넥서스 유저 넥서스를 하자. 편한 대로. 그리고 적 넥서스 사실 아군 넥서스랑 음, 적 넥서스랑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똑같으면은 굳이 상속을 안 시켜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게임을 보니까 유저가 생산하는 전쟁 시대라는 그 플래시 게임하고는 다르게 유저가 생산하는 유닛이랑 적이 생산하는 유닛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이제 넥서스에서 쓰는 스킬들이 서로 다르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그 서로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뭐 어떻게 재정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현수이가 말해준 이 게임에서는 얘네들이 생산하는 유닛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넥서스로 돌아가서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자, 다시 넥서스로 돌아가서 샷. 자,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유닛 생성하는 거 뭐 만화 따라서 최대 인구 따라서 레벨 따라서 얘를 생성을 시키면 될 거고 생성된 유닛이 있다고 치고 생성된 뭐 유닛이 있다고 치고 그리고 요 유닛을 많은 애들이 상속을 받겠죠. 뭐 아군 유닛이라든지 적 유닛이라든지 뭐 꽤 많은 애들이 상속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유닛에 대한 데이터가 구조체로 그러니까 유닛이라고 하는 어디 있니?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스테이터스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어디 있니? 얘를 요렇게 바꿀 겁니다.
아이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상속을 받는 애들을 좀 볼까? 아니야, 그건 의미가 없을라나? 뭐 유닛들 종류 다 알아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이래 놓고 얘네들은 일단 패스. 이래 놓고 이제 뭐 유닛들 역할이 뭐뭐 있나? 이동하는 거 있어야 되고. 아, 그림 하나 더 열자 그냥. 자, 유닛이 이렇게 있어요. 유닛은 이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 자, 이래 놓고 현승아, 그 게임에 나오는 유닛들 중에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말해볼래? 이름? 유닛 이름. 보병이라 하자, 보병? 보병. 딱히 안 아, 정했어, 우리도. 자, 그럼 보병. 유닛이라고 한. 아이. 자, 유닛이라는 애를 보병이 상속을 받아. 자, 유닛에 이동 기능이 있고 공격 기능이 있다는 게 곧 무슨 뜻이겠어요? 보병이라고 하는 객체도 이동 기능과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유닛의 상속을 받는 수많은 유닛들이 있을 거야. 보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니, 현승아? 뭐, 애매한데, 그냥 대충 말할게. 뭐, 투척병이라던가, 어, 뭐, 그런 애들. 아, 소총병, 뭐,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네이밍해줘. 그러면 이걸 지우고 그냥 돌격병이라고 할게요. 자, 돌격병은 유닛의 상속을 받고요. 유닛이 이동이랑 공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격병 역시 이동이나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지? 저격병 있다 칩시다. 저격병. 얘도 이제 이동이랑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이동 공격하는 거랑 얘가 이동 공격하는 거랑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동이나 공격을 재정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현승아, 너가 얘네들 구조 짤 때 저격병 코드 있다고 쳐. 얘는 얘의 상속을 받니?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한테서 상속을 받니? 음, 어, 당연히 상속을 안 어, 받는데, 이때 유닛을 짤 때는 어, 저 이동과 공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가 없었어, 그때는. 똑같이 이동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대신에 이제 공격 사정거리만 다르다?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어, 그래서 따로 재정의를 하지 않았어. 재정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음, 근데 지금 보니까 필요는 하지, 그치? 음, 그랬다. 유닛들이 어떤 유닛들이 나오는지를 몰라가지고 본인이 필요 없었다고는 하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유닛들 중에서 약간 얘는 좀 특이한 애다 할 만한 애 없어? 그때 시간도 짧거니와 해가지고 딱히 특이한 유닛을 만들자라는 얘기는 없었긴 어, 했는데, 뭐 개발 중에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 말하자면, 저렇게 코드를 어, 짜니까 이제 원거리 유닛이 어, 공격할 때, 그러니까 근거리 유닛과 원거리 유닛이 공격하는 방식을 따로 정의해줄 필요가 있었어. 오, 왜? 그러니까 공격 방식이 달랐거든. 이제 공격
방식도 방식이고 사정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어 저희는요 그걸 상속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처리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공격 방식 원거리하고 근거리 두 가지가 있으면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스테이터스에서 이제 근거리 원거리 타입에 대한 자료형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어 스테이터스 패턴을 써서 아니 스트래티지 패턴을 써서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당시에 지정을 해주고 넣어버린 거죠. 원거리 유닛이랑 근거리 유닛의 공격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확히? 현승아. 아, 근거리 유닛은 어, 그, 그러니까 근거리에, 그러니까 무기를 휘두르기만 하면 돼서 이제 근거리 히트박스만 만들면 됐었고, 이제 원거리 유닛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생성하는구만. 그치, 발사체 생성 때문에 어, 방식이 달랐지. 뭐야,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짜는 게 맞았네. 맞다니까.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유닛 타입을 원거리랑 근거리로 바꿔놓고, 얘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닛 1이라고 하고, 유닛 2라고 한 다음에, 유닛 2라고 한 다음에, 어디 봅시다. 유닛 1 같은 경우를 얘를 원거리 타입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뭐 각종 속성들이 들어가는데 뭐 타입이라던가 스탯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연찮게 얘가 타입이 원거리야. 그래서 따로 이제 발사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공격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뭐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을 프로텍티드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격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슛, 그러니까 총을 빵 하고 쏘는 그런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나였으면 이렇게 짰을 것 같아. 너는 코드가 어떻게 돼 있니, 현승아? 애초에 상속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안 됐. 어, 그래서 그냥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이었으니까 원거리 투자처를 아예 안 만들었어. 투사체를 쏘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없앴어, 투사체. 쏘는 애니메이션만 취하고 이제 딜은 들어가는. 그러니까 발사체 그치. 그런 식으로. 그렇구만. 잘 만들었어. 뭐 그 필요 없다고 하면은. 자, 다음 넥서스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넥서스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 아까 형이 다 썼지 않나? 유닛 그게 생성, 다야? 만화. 그게 다긴 그래? 해. 뭐 넥서스 스킬 이런 거 없어? 어, 그치. 시간이 짧아서 구현을 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뭐 하긴 뭐 원래는 헛수기에 시간이 있어봤자 뭐 아이템도 구현하려 했는데요. 아이템 구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아이템, 네, 기능을 개별로 만들어 놓는다는 저도 게 아이템 구현 잘 못해요 지금. 좀 시간이 있었으면 가능했겠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요. 어쨌든 넥서스 기능은 이게 전부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현승아, 음, 네비 음, 메시를 썼는데 못 네비 들었어. 메시, 어, 네비게이션 어, 어, 어. 왜 쓴 거야?
아까 어, 말했다시피 우선은 해당 길을 정해주면 그 길까지 가는 기능이 편리해서가 첫 번째. 어, 아니, 솔직히 그게 전부야, 근데. 어. 혹시 그 내비 메시 유니티에 있는 내비 메시가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돌아가는지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치 에이스타야. 에이스타지. 에이스타가 어떤 응.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아니? 그, 두 지점 거리 간에 계속 짧은 거리 계산해주는 방식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형한테 들었던 1학년 때 내용은 그랬어. 장애물이 있으면 그 거리까지 최단 거리를 그러니까 구하는 어떤 알고리즘.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고 얘가 목적지 지점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아,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응, 그럼 여기 있는 경로들 중에서 그 스타트 지점까지 하고의 거리 그거를 내가 응, G라고 할게. 그리고 응, H는 뭐냐면 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끝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 H라고 할 응, 거야. 그래서 얘네 둘 응. 더했어. 그럼 그걸 F라고 할 거야. 살짝 그래프 같네. 그래프야. 자료 구조에. A스타 이거 음, 그래프로 구현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A스타 알고리즘 하자 뭐 문제 풀기 길찾기 뭐 문제 풀기 같은 거 하자 했을 때 내가 살짝 되게 난감해 했던 게 그래프 자료 구조 써야 되거든. 근데 그 자료 구조 알고리즘의 내용은 2학년 내용이다. 2학년 1,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그 2학년 1, 2학기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벅차하는 내용인 게 사실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중간고사 끝나고 종강할 때까지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1학년들이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난감해 했었지. 아무튼 아무튼 간에 어쨌든 되게 다소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이란 말이지. 그지? 네. 근데 아, 그런데 지금 아, 구현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우리 팀 넥서스가 있어. 유저 넥서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적 넥서스가 있어. 에너미 넥서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이 음, 유닛들의 입장은 얘 그 그냥 얘는 열로 가면 되고 얘는 열로 가기만 하면 돼. 막말로 벨로시티 값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형, 이게 또,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맞아. 아까 PPT 나왔듯이 길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을 계획. 하고 있더라고, 기획자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엄청 꾸불꾸불한 길을 유닛이 이동한다거나, 아, 막 크로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걸 써야 되지 않나 싶었어, 난. 뭐 예를 들어서 길이 뭐 대충 막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서로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면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싸울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기획을 해 볼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저희도 그냥 단순히 일자 지형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좌표값만 바꿔줬을 텐데 썼거든요. 어, 그랬구만. 그게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될지 몰랐다 이거구만. 이제 높낮이가 있는 라인이나 아니면 크로스되는 것까지는 기술적으로 공격 때문에 구현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길의 변화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좌표가 계산보다는 이제 길찾기 알고리즘이 더 맞다고 판단했어요. 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구만. 인평 저거 겁나 편해. 형도 써봐. 알고 써야지. 아니 그리고 아니 내가 그 써봤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써봤는데 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냐면 자 응,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몬스터가 있는데 야 저기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저가 있어. 얘는 어떤 공격을 하는 데냐 이쪽으로 게이지를 모아서 그러니까 기를 모았다가 이쪽으로 슝 하고 돌진을 하는 애야. 돌진을 응,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스턴에 걸려야 돼. 응, 자 아니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저가 여기 있어. 몬스터가 대충 한 이쯤 있어.
얘가 음흠. 이쪽으로 돌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맞으면 스턴이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음흠. 근데 네. 안 걸리고 여기를 쓱 하고 이쪽으로 쓱 하고 여기를 스쳐 지나가서 유저한테 부딪히는 거지. 아주 음. 부자연스럽게. 왜 그러냐? 언리얼 엔진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요 지점까지 그리드라죠. 여기까지 라인을 쳐놓고 여기까지 못 지나가게 해. 그거 근데 설정할 수 있잖아. 이거 설정할 수 나 언리얼에서 이거 설정하는 거 못 봤는데. 오늘 유니티에서는 뭐야, 경계 정도를 설정할 수 있어. 어, 한정을. 한도 찾아봐. 아무튼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썼을 때는 이게 되게 구데기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쓴 내비메시가요. 예. 원래는 유니티에서 제공해준 내비메시는 2D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어, 그치. 3D 맵에서만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기터브 돌면서 저거를 찾아왔어요. 이제 원래 경로를 그리게 되면은 이게 2차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2차원이 3차원에서 봤을 때 Z값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경로에. 원래 X, Y만 존재해야 되는데 Z값이 기본 제공된 내비메시는 생겨가지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도 돼? 나 별말 안 한 거 같은데? 많이 했어. 정말 많이 했다 생각해? 좀 많이 엄청. 하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아, 아, 현승아, 눈치 좀 챙겨라. 미안. 어, 50분은 지났는데. 몇 분 지났지? 저녁도 먹어야 아, 되고. 50분이 지났네.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네. 나는 저 질문이요. 네. 이제 제가 인벤토리 싱글턴을 썼다 했잖아요. 객체가 늘어나는 게 낫나요? 코드가 늘어나는 게 낫나요? 뭔 소리야, 그거? 아, 그러니까, 클래스의 예, 수가 늘어나는 게 낫냐? 아니면 아니, 인스턴스요. 그 소스 코드는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짠 이유가 최대한 인스턴스 수를 줄이자라는 명목도 있거든요. 싱글턴을 쓴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인스턴스가 어찌됐든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스 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코드가 몇 줄 더 늘어나더라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풀링이라든지 아니면 set 액티브, 그러니까 오브젝트 객체는 만들어 둔 상태에서 온오프만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짰던 이유가 거기에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인스턴스의 생성과 삭제를 최대한 줄이고 개수 또한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게 있었거든요. 차라리 예. 여기에 얘를 인벤토리 관리자로 만들어 놓고 인벤토리 관리자가 인벤토리의 배열로 가지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벤토리를 늘려주는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 아이템 저장하는 거지 이제. 추가 할당을 하는 거야, 필요에 따라? 그렇지. 이제 전 가능하면 추가 할당에 대해서 안 하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좋은 방식인지, 물론 지금 방식이 절대로 좋다는 건 아닌데요. 좀 의문이 들어서요. 코드가 늘어나더라도 인스턴스를 줄이는 게 맞냐, 아니면 인스턴스를 늘리더라도 코드 수를 줄이는 게 맞냐. 뭐 둘 간의 조정은 하셔야 할 겁니다. 뭐 코드가 간단해 네. 보이더라도 코드가 간단해 보이더라도 막상
잡아먹는 CPU가 너무 많다, 성능상으로 너무 안 좋다 하면은 이렇게 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소스 코드가 너무 또 쓸데없이 복잡하게 길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것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제 생각에는 메모리 네. 잡아먹어봤자 그렇게 크게 안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냥 인스턴스 수를 좀 늘리더라도 소스 코드를 좀 간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케이, 고생했어요. 다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네, 호호호호.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도 좀 다소 늦게 본 거긴 한데 사실 현석이 세미나 끝날 때쯤부터 한번 보고 있었기는 했는데 기획분께서 또 들어와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네. 음, 다른 파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스 코드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 아무튼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어, 드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남아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남으실 분들은 남으시고. 저 선배님, 예. 제가요, 깜빡하고 지금 파티방에 방장권을 안 넘긴 것 같아서요. 파티방이요? 파티방이 파티방이에요. 무슨 방이요? 지금 후방이요. 디스코드 방이에요. 네. 방장 권한이요? 네네네.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런데 제가 디스코드를 많이 안 써봐서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 없어가지고 뭐 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뭐 세미나한테 네네.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일단 뭐 그리고 그보다 혹시 네. 그 연재무님 팀으로 합숙을 하신 게 아니라 개인 공부를 하셨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꺼야 돼.